반갑습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오랜만에 종가 기준 $700를 탈환한 날입니다. 그렇기에 테슬라 주가와 관련된 분석을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며 표면적 이유와 제가 보는 근본적 이유를 말씀드리고 테슬라와 관련된 주요 뉴스, 거시 경제와 관련된 지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캐너코드의 테슬라 목표가 상향, 바이낸스 토큰을 이용한 테슬라 구입, 테슬라의 전기차 매출로 구하는 DCF 밸류에이션, 세마이 판매 관련 뉴스, 기관 투자자 테슬라 관심도, CPI 지수, 캐시 우드 누님의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나스닥은 0.36% 하락한 데 반해 테슬라는 3.69% 상승으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700 종가로 마감했던 거는 지난 3월 17일 이후 거래일 기준으로는 17일, 날짜 기준으로는 26일 만입니다. 오늘 $700 마감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거는 10년채 금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는 점, 그리고 S&P 500에서도 이제 테슬라와 엔비디아만 이렇게 파란불을 크게 켜고 대부분 큰 폭의 변화가 없었는데 거기에 테슬라가 큰 힘을 발휘했다는 점이 있겠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CFO가 매출 수준이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가이던스와 함께 이제 인텔의 밥그릇까지 뺏는 데이터 센터 CPU 칩으로 오늘 큰 폭을 상승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테슬라가 전기차 섹터 안에서도 중국 3인방과는 다르게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에 오늘은 테슬라와 관련된 주요 이벤트, 주요 정보들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첫 번째 표면적 이유로는 캐나콜드에서 바이 의견으로 바꾼과 함께 목표가를 크게 상향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바꾼과 동시에 홀드에서 바이로 바꿀 경우 주가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오늘도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캐너콜드에서 이번에 바이로 의견을 바꾸면서 재미났던 점은 바로 그 이유가 에너지 사업 부분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죠. 에너지 사업 부분은 사실 보통은 3년 정도는 있어야지 의미 있는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줄 거다. 그리고 보통은 5년 정도도 보는데 이렇게 캐너콜드에서 훨씬 더 앞서서 에너지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소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또 재미난 점이 바이낸스에서 크립토 코인을 통해서 테슬라를 마치 가상화폐처럼 한 주가 아니라 소수점으로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실제 지금 이렇게 거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관심이 크게 없으신 분들은 이 바이낸스가 뭐 하는 곳인가 하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 간단하게 이와 관련된 내용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리스트되어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Centralized Exchange, 중앙화되어 있는 거래소이죠. 그래서 사실은 장기 트렌드와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 거래소들이 직접 가상화폐를 다 보유하고 이 거래소 안에서 고객들이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입니다. 이 거래 규모로 볼 때 혹은 평가로 볼 때 바이낸스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프로, 크라켄 같은 곳이 있죠. 제가 채굴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 바이낸스 같은 곳은 10,000불 이상을 자주 거래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면은 가장 저렴한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우리나라 분들도 상당히 거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래 볼륨만으로 보게 되면은 두나무의 업비트가 무려 오늘 같은 경우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우리나라 원화 하나만 거래하는 곳인데도 이렇게 거래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 또 자체 코인이 있죠. 가상화폐 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비트코인이 투자의 대상 혹은 투기의 대상으로 가장 유명한 코인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블록체인 판을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 판 위에서 다양한 스마트 컨트랙과 관련된 코인들을 더 지어서 판매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시총이 큰 코인이 바로 바이낸스 코인이죠. 이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앞서 살펴본 이 커다란 바이낸스
라는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코인이고, 이 코인을 사용하게 되면은 수수료를 줄일 수 있어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바이낸스의 인기와 함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이 코인을 사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코인 시장에 아주 많은 관심이 가고 있는 초점에서 바로 테슬라를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애널리스트의 목표가 상향과 코인 시장에서도 테슬라를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다인가? 네, 그 말하기 전에 코인 시장과 또 관련된 맥락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 14일이죠. 이 14일에 또 두 번째로 유명한 이 코인베이스 프로 혹은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 시장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 상태인데 바로 이런 상태에서 코인 시장을 통해서 테슬라를 소수점 단위로 매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수급 면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테슬라 주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이 두 가지 사건이 트리거가 된 것 같은데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펀더멘털이라고 저는 봅니다. 과거 테슬라의 실적, 차량 인도수가 발표되었을 때 조금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또 리오토 중국발 전환 사태가 터지면서 테슬라가 전기차 섹터로 같이 묶여서 하락했던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보니까 이 중국 전기차 3인방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우수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다가 오늘 이 트리거로 인해서 과거에 놓쳤던 이 성장성이라는 커다란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금 챙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몇 가지 더 큰 이유가 있는데 이제 전기차에서 정말 핵심적인 내용은 성장성이라고 저는 본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장성이 이번 1분기는 확인된 상황이고 이제는 수익성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에 나왔던 컨퍼런스 콜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SYX로 인해서 어느 정도 낮은 부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이번에 리모델링 된 SYX가 판매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R&D 비용이 지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벌써 알려진 뉴스이고 이를 고려하더라도 이 다음 분기부터는 성장성과 수익성이 같이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고 거기에 더해서 미국 거시경제가 살아난과 함께 테슬라의 공장이 완공되는 시기가 3분기부터죠. 그러면 베를린 공장, 텍사스 공장이 지어진과 함께 생산량은 폭증을 하고 이건 뭐 최상의 시나리오겠죠. 거시경제가 살아난다면은 이미 확인된 성장성에 더해서 수익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분명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주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가 지난 12월 달 골드만삭스에서 만들었던 DCF 모델을 기반으로 $800가 정말 거의 최저치다라고 이거는 어느 정도 중기 이상으로 봤을 때 말이죠. 이 6개월 이상으로 보면은 $800가 최저치라고 본다. 전기차 판매만 고려해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잠깐 다시 봐보면은 골드만삭스에서 2040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충분히 2030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여기 영상에서 말했던 게 골드만삭스 밸류에이션에서 전기차 판매량을 2040년으로 예상했던 거를 제가 다양한 국가들 정책을 살펴보니까 2030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제시했던 이 $780가 사실은 이제 중기로 봤을 때 거의 최저치다라는 영상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봤던 밸류에이션이 이제 단기 변동성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로 찾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것도 제 나름의 생각이고 결국 시장은 이런 이제 측치와 많이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10년째 금리 이슈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저도 이렇게 2개월간 이 이슈에 묶여서 테슬라가 조정을 받을 거라는 거는 전혀 예상을 못했기에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중장기 트렌드에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800가 충분히 저가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테슬라 관련 뉴스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뉴스는 세마이 관련 뉴스죠. 너무나도 신나는 뉴스입니다. 세마이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되는 그런 모델 중 하나인데, 이 세마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첫째로 올해 말부터 생산이 시작될 거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네바다에서 이게 초기 생산 일주일에 한 5대 정도 초기 생산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텍사스에서 본격적으로 생산량을 늘릴 거라고 합니다. 또 그와 함께 재미난 거는 세마이 트럭 같은 경우는 충전이 핵심이죠. 워낙 커다란 트럭이다 보니까 충전을 그만큼 많이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메가차저라는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첫 소비자들, 그 사업장 주변에 해준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세마이 관련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이 채용 공고가 뜬 지점이죠. 그 지점이 바로 캐나다입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제 토론토랑 디트로이트 사이에 있는 이 미서사가라는 곳에서 채용 공고가 떴다라고 합니다. 캐나다도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그런지 일단 여기서 먼저 이 세마이 트럭 관련 기술자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어쩌면은 올해 이 세마이 트럭을 드디어 실물로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아주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재미난 내용은 모건 스탠리에서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내용이 앞으로 3년 동안 어디에 투자를 할 거냐라는 내용이었는데, 아마 이게 전기차 관련 기업들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중에 40%가 테슬라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테슬라 투자에 대한 이런 마음이 훨씬 더 열린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는 이제 레거시 OEM,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들 포드나 GM 같은 곳에 투자를 한다고 말을 하였는데, 이 중 40%나 30명이 답을 주었는데 그 중에 40%가 테슬라를 꼽았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평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와 관련된 뉴스는 이 정도로 보도록 하고, 이제 거시경제와 관련된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몇 달 전부터 3번 이상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드디어 내일 CP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내일 발표되는 CPI 지수의 경우 3월달 지수를 나타내고, 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번 CPI 지수가 결국 인플레이션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후 한 달 늦게 발표되는 지수죠. 이 지수가 중요한 이유가 작년 3월 대비를 했을 때 이번 3월달 CPI는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작년 3월부터 이 CPI 지수가 계속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월까지 계속 내려가고 6월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였는데, 바로 이 3월에서 CPI 지수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될 3월 CPI 지수가 사실상 크게 올라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년 3월과 비교해 보면은 엄청나게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의 시작이다라고 착각하기 너무 좋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 헤드라인에 이런 맥락 없이 그냥 결과값만 보고 잘못된 판단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건 또 제가 지난 5일날 일론 머스크가 이 캐시 우드 누님에게 남겼던 트윗을 바로 한번 다뤘었죠. 그때도 답변을 주셨는데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새롭게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주신 답변에서 조금 안타까운데 오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왜 과거에 비해서 지금 GDP 대비 S&P 시장 마켓캡 시총이 왜 이렇게 높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캐시 우드 누님이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에는 지금보다 사실 2~3배 이상의 비율로 마켓캡이 GDP 대비 높았던 것 같다라는 답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사용했던 데이터가 여기 long-term trends라는 곳을 사용하셨는데, 지금은 이게 지워진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된 데이터라고 말이 많아서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잘못된 데이터를 직접 확인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기록을 해두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용하신 데이터를 보게 되면 실제로 이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이 훨씬 더 높았던 것 같은데, 지금 지수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S&P 500의 마켓 캡이 아니라 인덱스였다라는 게 밝혀졌죠. 그래서 혹시나 지금 캐시 우드 누님이
새롭게 답변 단 내용을 보신 분이 계신다면은 이게 잘못된 데이터에 근거해서 관련 추정을 말씀하셨던 거다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지수라고 올려주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확실히 조금 높은, 과거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이것도 퍼와 같은 거죠. 우리가 테슬라의 퍼를 평가할 때 다른 기업에 비해서 높은 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은 퍼가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는 앞으로 얻게 될 어닝이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S&P 마켓캡이 GDP 대비 높지만 이 S&P 500 기업 내에서 여러 가지 혁신이 일어나며 이 성장성이 훨씬 더 높다면은 이런 높은 비율이 충분히 정당화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도 캐시 우드 누님의 정말 큰 팬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죠. 사람이 실수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일주일의 시간을 들이셔서 트위터라는 어떻게 보면은 공인으로서 대중과 소통하는 채널이었는데 조금만 더 확인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살짝 들기도 하면서 인간적인 면모도 볼 수 있어서 나름 정말 뛰어나신 분이지만 그래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또 좋은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또 채팅을 한번 보면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슬라님께서 1분기 딜리버리 수는 미친듯이 잘 나왔는데 EPS 등 실적도 프로포셔널하게 같이 역대급 실적이 나올까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난 분기처럼 어느 정도 수익성은 지난 분기랑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S와 X가 빠졌다는 점에서 마진 자체는 내려갈 수밖에 없고, 또 이 S와 X가 빠졌다는 점에서 역시 여전히 R&D와 공사, S와 X와 리모델링과 관련된 공사 비용이 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정말 잘 나온다면 수익성마저 잘 나온다면 좋겠지만 지난 분기 수준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시장도 이거는 충분히 알려진 정보라 지난 분기 정도 수준의 수익성만 나와도 이제 앞으로는 꽃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리스크가 터지지 않는 한 2, 3분기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성과 수익성이 함께 증가하면서 새로운 모델들, 차량들이 막 나오죠. 리모델링 된 차량이 나와서 수익성도 증가하고 공장에서 생산량은 더 증가하고, 거기다가 사이버 트럭이 아까 봤던 세마이의 25,000달러 모델에 정말 커다란 위기가 터지지 않는 한 꽃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꽤 높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